뭐 얼마나 더 잘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판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시간과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또 판매가 시작하게 된 시점 이후로는 뭐 구매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불만 섞인 CS 전화, 또 그리고 경쟁자의 어떤 신고, 또 뭐 내용 증명이나 어떤 고소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봐왔던 뭐 온라인 셀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커머스 전쟁, 룰을 알면 놀이이다. 안녕하세요, 룰키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런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영상들의 현혹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뭐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나 멘트들의 눈길이 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적을 때 돈 버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닌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헬스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뭐 아마도 뭐 피지컬백이나 뭐 그런 운동 예능도 되게 많아졌고, 뭐 유튜브에서 누구나 쉽게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광고나 어떤 사진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어떤 블라블라 어떤 대회에 입상했다. 혹은 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되게 어, 엄청 멋지고 예쁜 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헬스를 등록하는 분들은 그런 몸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닐 텐데 말이죠. 그저 지금보다 조금 나은 몸, 뭐 턱걸이를 하나도 하지 못한다면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할 수 있는 몸, 일상에서의 어떤 체력을 더 늘리는 게 목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2015년 조사 자료이긴 하지만 어, 헬스장 등록 이후 포기하는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로 보면 60%는 등록을 하고 가지 않고 또 포기하는 시점 또한 1개월 이내 포기하는 사람이 71%나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이커머스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삐까번쩍한 매출에 현혹되기보단 어떤 판매 활동에 대한 동기를 잃지 않고 또 이상한 곳에 좀 헛돈을 쓰지 않는 것이 뭔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 또한 뭐 뛰어난 셀러가 아닙니다. 높은 수익을 달성한 경험은 없으나 월 매출 3천만 원 정도를 달성한 경험이 있고 마진율은 한 10에서 20%가량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이커머스를 접하게 된 이후로 매번 불안감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와 같은 고민들은 매번 저를 고민에 빠뜨리고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남들이 해봤다던 방법은 거의 다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 위탁 판매로 뭐 이런 욕실 용품을 판매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또 대량 등록을 하기 위해서 9개의 마켓에 가입을 하고 또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올려보기도 했고요. 또 과거에는 그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지금은 어, 국내에 매장들이 들어섰지만 예전에는 해외에만 판매가 됐었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를
떼와서 판매하는 해외 구매 대행도 경험이 있습니다. 다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겪어보고 나니 어떠한 방법론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무수한 많은 시도와 실행을 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해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위탁 판매든 뭐 대량 등록이든 각각의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에는 실행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게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더 잘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판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시간과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직접 하다 보면은 여러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판매를 뭐 시작하기 전이라면 뭐 판매 유통 사이트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또 판매 플랫폼인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사이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뭐 키워드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분석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되고 뭐 기본적인 뭐 MS 도구들도 다루는 게 훨씬 익숙한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판매가 시작하게 된 시점 이후로는 뭐 구매자로부터의 어떤 그런 불만 섞인 CS 전화, 또 그리고 경쟁자의 어떤 신고, 또 뭐 내용 증명이나 어떤 고소와 같은 법적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포기하게 됩니다. 뭐 물론 경험이 많으시거나 원래 뭐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왔던 뭐 온라인 셀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사인 볼트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시작은 불과도 같습니다. 무섭게 매달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매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경쟁자의 신고나 뭐 내용 증명, 판매물 삭제 등을 겪으면 마음이 무섭게 사그라드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주저하는 불안형입니다. 전반적으로 생각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실행을 하려 하면 의뢰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사 혹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온라인이라는 환경 자체도 낯설기 때문에 사실은 잘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아마도 온라인 셀러를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 대부분은 뭐 월에 100만 원 정도라도 더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는 조금은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면은,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 뭐,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나 깡통차기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동네마다 룰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동네는 깡통을 찌그러뜨리면 안 된다든지, 뭐 숨어 있을 때 움직여도 되는 곳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놀이를 할 때도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뭐 우리가 야구를 배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야 뭐 류현진 같은 멋진 선수를 보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배우는 단계에서 류현진 선수의 훈련 루틴을 따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경기장에서 나가 직접 경험해보면서 뭐 기술도 익히고, 야구라는 종목의 어떤 게임 규칙도 익히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커머스도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환경일 뿐, 물건을 싸게 사서 좀 더 값을 올려받는 것인데,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의 규칙인 법은 왜 알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법과 더불어 어떤 생태계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을 알게 되면 미래에 겪게 될 난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 또한 만약 앞으로 겪게 될 걸림돌이나 난관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불필요한 어떤 걱정과 고민의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처벌이나 뭐 안 좋은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처벌의 정도는 얼마나 뭐 과중한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커머스를 하며 겪었던 일들과 어떻게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으며, 제가 말씀드린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그리고 온라인 셀러로서 성장하기 위한 저의 관점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룰키퍼였습니다.